네, 반갑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8%나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점을 잡았다, 또 지지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지금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상태라면은 뭐 사실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주도주 간에 일어나는 자금의 이동,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게임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주도주가 바뀌는 것인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먼저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2997포인트 나쁘지 않게 마감됐죠. 자, 오늘 뭐 3000포인트 돌파냐 아니냐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 줬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분봉상에서 확인되시는 부분에서는 저점을 잘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을 잡아줬다라면 뭐 오늘 안 올라가도 되죠. 내일 올라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생기게 된다면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 구간을 탈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의 차익 실현들이 나와서 주가를 좀 눌렀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받아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코스닥이 지금 1.8%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1.8% 밀렸지만 지금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어제 오늘 밀린 모습이지만 실제로 지지 라인 때는 지금 1010포인트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지선까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밀렸으니까 오히려 또 반등이 가까워질 수 있다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1% 정도, 그 다음에 오늘이 1.8% 거의 3% 가까이가 지금 내린 건데 그동안 코스피가 못 갔었던 시장 속에서 지금 지들만 혼자 간 거잖아요. 지들끼리 혼자 가는데 그것을 끌고 간 애들이 누구냐? 바로 그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게임주였단 말이죠. 얘네들이 오늘 조정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금이 일단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과열됐었던 종목군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온 건 당연한 거거든요.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코스닥 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좀 시끄러웠던 종목들, 뭐 NFT, 메타버스 등등등 있잖아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날고 계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거나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들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로 금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동에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2,800억 순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도 540억 정도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현황 한번 볼게요. 당연히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포지션 보면은 IT 종합 쪽, 즉 코스닥도 역시 전기전자, 뭐 장비, 뭐 이런 쪽에서 집중이 됐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럼 IT, 디지털 컨텐츠, IT 부품, 소프트웨어 등등등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술 성장기업, 제조, 코스닥 스몰주, 제약주, 유통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만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대신에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조금 거세졌던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도 마지막에 매도를 좀 줄여줘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여주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움직임들 보도록 합니다.
이제 거래소 쪽 먼저 볼 건데요.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감이 좀 됐고요. 하이닉스 0.24, 0.42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오늘 그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LG화학까지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지금 6% 하락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조금, 네,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은 다른 악재, 뭐 이런 악재, 뭐 치료제에 대한 악재, 뭐 등등등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뭐 분식회계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그 회계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부담이 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 회계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문제로 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최고 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서 현재 이 감리 조치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서 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218억 원 가지고 그러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회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악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아래쪽에서 좀 받아준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되겠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고 된다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5%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총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또 위메이드가 지금 16%나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20만원대 아까 좀 지켜줬는데 다시 20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겠죠. 그 다음에 펄 어비스도 오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부 다 10% 등등하게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하락세에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 쪽 주도주들이 일제히 다 내려가는 모습이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부담감이 좀 커졌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 매매를 안 하고 이제는 잘 올라가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자금의 어떤 이동 포지션들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바글바글 들어갔었던 코스닥 이런 개별주들이 낙폭을 크게 가져가니까 또 여기서 손절이 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또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단기적 반등이 세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이런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 매수를 통한 단기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막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형주의 타이밍을 잘 노려서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코스닥 단기 급등주들은 타이밍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뭐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기,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2,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2,110억 정도를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매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NC소프트, 이거 전부 다 금융투자 작품일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있죠. 네이버, 카카오 있죠. 셀트리온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가 쭉 들어간 모습이고요. 위메이드는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는데 소량 들어간 모습 보니까 너무 빠졌다,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쪽에서는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뭐 레버리지가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쪽 매도가 가장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자체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정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3,800억 삽니다. 기관 니들이 아무리 팔아봤자 내가 더 많이 살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올려주는 모습이죠.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갔고요. 근데 특이하게 인버스를 같이 샀어요. 시장은 그래도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된다면 살짝 조정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인버스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인버스 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횡보,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서서히 반등하려는 움직임들, 저점을 잡아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인버스 쪽 투자는 글쎄요, 약간 이거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지성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해지성 물량으로 인버스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위메이드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셀트리온, 기아, 카카오, 네이버 등등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은 또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에서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팔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인드랩, 뭐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중요시 되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어떤 매도 포지션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 쪽 시총 상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팔긴 했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외국인이 사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계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서러웠었던 부분들을 좀 분출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잖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대까지, 지지선까지 전 진입이 돼서 1100포인트까지 들어갔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면서 3050까지 올라가면 코스닥과 거의 키 맞추기가 동일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 서로 만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따로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걱정거리는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푹 쉬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종목 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